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K캠프 1기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해주신 예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정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혁신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내 최다 IPO를 보유한 올스테이지 엑셀러레이터 크립톤이 함께 육성해낸 K캠프 부산 1기 기업들 중 중간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 6개 팀이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뭇 조금 긴장한 분위기가 조금 감돌기도 하는데요. 오늘 많이 긴장하고 있을 6팀에게 오늘 발표 긴장하지 말고 잘하라고 먼저 격려의 박수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덕분에 분위기가 사르르 많이 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K캠프 부산 1기 데모데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부산시청, 경남도청, 그리고 서울 지역을 비롯한 각지의 VC와 A씨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모셔서 인사드리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모셔서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기업지원본부 이명근 본부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앞쪽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본부장은 아니고요. 혁신기업지원부장 김재용입니다. 원래 본부장님이 오셔서 여기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회사에 뭐 이렇게 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따 2부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소통하시기로 하셨고요. 원래 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본부장님 인사 말씀하라고 적어놓은 거 있는데 오히려 저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안 읽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뭐 이렇게 증권을 뭐 예탁하고 결제하고 이런 회사인데 이런 혁신 창업기업 지원하는 업무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K캠프 부산은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우리 또 크립톤 그러니까 양정준 대표님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우리 회사에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이 사태 뭐 이런 상황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씀 많이 했는데 처음으로 우리 회사가 하는 그런 창업 K캠프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데모데이인 점 감안해서 제가 방역 대책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해달라고 했고 지금 마스크 안 쓰고 계신 분 좀 써주십시오. 또 이따 발표하시는 분들은 벗어도 되는데 꼭 좀 써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써주시고요. 이제 오늘 행사 오늘 이제 발표가 6팀이 이제 중간 평가를 통해서 선발이 됐는데 이 팀들 중에서 상위 팀 우리 심사위원들도 계시죠. 그래서 상위 팀 두세 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부산 외에도 광주, 대전, 대구 우리 예탁결제원의 지원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똑같이 K캠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10팀 정도를 선발을 해서 파이널 라운드를 할 겁니다. 거기에는 한국성장금융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뭐 투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대표님들 파이팅하셔서 꼭 상위권에 입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그 부산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부산에 저희가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BNK 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 한국남부발전, 부산항만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여러 금융공공기관들이 같이 합동으로 코워킹 스페이스 빅스라고 이름 지었어요. 부산 이노베이션 그라운드 포 스타트업스에서 BIFC 옆에 있는 2단계 BICT 그 2개 층 저희가 임차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좀 늦어졌습니다. 좀 잘 만드느라고 저희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10월 정도에 아마 오픈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오늘 무대에 오르시는 6팀 외에도 이 프로그램 참가하는 모든 팀들 다 거기 무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릴 거고요. 2기 팀 역시 15팀 선발되는데 그 팀 역시 다 무료로
선발되고 그 빅스에는 우리 크립톤뿐만 아니고 성장금융,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 부산사무소 오픈을 비롯했습니다. 빅스에 들어오시는 모든 창업기업들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하거나 리워드형을 하게 되면 수수료 감면 약속 받아냈습니다. 그 신혜성 대표는 약속 받아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기 참가할 수 하는 팀들 주변에서 많이 좀 추천 좀 해주시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너무 길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아야 하시는 팀들 파이팅 하시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훈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차 강조드리지만 행사 진행되는 동안 꼭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6개 팀 중 첫 번째 발표팀인 유피체인 류승범 대표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만큼 조금 더 긴장되실 것 같은데 긴장이 놀라서 달아날 정도로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피체인 대표 류승범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큰 자리에 저희 사업을 소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언제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거래가 여러 사람을 거쳐서 되어야 되는 거라면 출발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물건이 제대로 도착하지 못할 불확실한 상황이 더 커지는 거죠. 국제 해상 교류는 아마 가장 그 불확실성이 큰 운송 과정인데요. 최근 글로벌한 세상이 되면서 신선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등 운송 중 배송 상태 관리에 민감한 상품 교육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수출입은 90%가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먹는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스페인에서 부산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략 33일이 걸립니다. 그중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이런 냉동 컨테이너에 실려서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신선식품은 배송 기간 중 온습도를 일정히 유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베리코 경우에 부산까지 도착하는 33일 중 30일은 세상과 연락이 끊기는 암흑 시간이 존재합니다. 군인 보초 서듯이 선원들은 4시간마다 온습도를 검사하고 일지에 기록하고 있지만 긴 운송 과정 중이라 다양한 배송 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물건마다 다르지만 컨테이너마다 $200 이상 보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배송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보험처럼 책임 소재를 따지는 손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고 이 과정은 보험사에게는 만만치 않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국제 해상 운송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적화보험을 들게 되는데 글로벌로 18조 원의 해상보험 시장입니다. 만일 컨테이너가 운송되는 육상과 해상 정구간에 대해 컨테이너 상태가 기록되고 통신이 닿지 않는 해상에서도 컨테이너의 이상 상황을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다면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줄이고 의도치 않는 화물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러한 풀기 어려운 해상 운송의 신뢰와 품질 관리 문제를 블록체인과 IoT를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컨테이너 상태와 위치, IoT 데이터를 육상과 해상, 운송 전 구간에 걸쳐 끊김없이 블록체인에 담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레고처럼 데이터를 블록을 만들어 이 블록을 한 방향으로 엮어 만들기 때문에 종전의 디지털 기록과는 달리 블록체인에 한 번 기록되면 이 데이터를 절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호간에 절대적으로 신뢰 가능한 기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는 특히
해상 운송 중 통신이 되지 않는 아무 구간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상태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선원들이 손수 체크하지 않아도 컨테이너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제품을 차별화했습니다. 육상에서 운송은 비교적 기간이 짧고 통신 환경이 해상보다 원활하므로 컨테이너 상태를 모니터링하기에 용이하지만 해상 운송 과정에서는 선원의 검사에만 의존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선제적인 조치가 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그림과 같이 배 안에서 구동하는 블록체인 단말이 설치되고 배 안의 컨테이너 상태가 선원의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확인 가능하고 선박 통신이 가능할 때는 육상의 블록체인에 다시 정보를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배 안의 통신 두절 구간에서도 선원이 손수 상태를 확인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이상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육상과 마찬가지로 배 안에서도 블록체인으로 구성되어 운송 전 구간에 걸친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를 모니터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만 특별히 생각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만의 특별함을 말씀드리자면 배 안이나 항구, 창고 등에 설치하는 초소형 블록체인 서버는 중앙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사전 처리를 함으로써 중앙 부하가 줄어들어 많은 컨테이너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최근에 15,000 컨테이너를 실는 대형 컨테이너상에서도 통신비의 획기적인 전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저전력 IoT 센서용 통신 방식을 채용하여 철판과 콘크리트의 격벽으로 막힌 배 안에서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육상에서도 보안성과 확장성이 우수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기록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저희 이 서비스 주 고객은 전 구간에 걸친 투명한 상태 기록을 통해 손해사정에 대한 경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해상화재 보험사와 민감한 화물에 대해 배송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화주, 배송에 대한 보험료 비용을 낮추며 내부 품질 관리 효율화를 위한 선주 및 포워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꾸준히 고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실적인 조언 및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접근되는 시장이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년 15%씩 급성장하여 2025년도에는 4천억 달러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 어디서건 추적이 가능한 착탈식 컨테이너 트래커 판매와 선내와 같은 통신 두절 구간에서 컨테이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기록을 위한 컨테이너 블록체인 모니터링 서비스 이용료, 그리고 컨테이너 센서 데이터를 보험사 등에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 수익 모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부산과 오사카를 오가는 배에서 직접 핵심 기술을 구현한 MVP를 검증했고 K캠프 과정을 통해 제품의 기획 및 비즈니스 모델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제품화 및 사전 마케팅을 진행 중이며 내년 전반기에는 냉동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와 후반기에는 저가화를 통한 드라이 컨테이너 관리, 향후에는 육상물류 및 소화물까지 서비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케일업을 위한 지표입니다. 마케팅, 제품 개발 비용이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실증 사례를 위해 올해 말까지 2개사 이상 저희 시스템을 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개발비는 본 아이템이 국가 R&D 사업에 선정되어 개발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희 팀은 모두 기술에서 경력을 갖고 있는 인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IoT 기술 개발 분야에서 서비스를 꼭 성공시키겠다는 열정과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멤버가 저를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세계 해양산업 발전에 한 획을 긋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물류 오랜 문제, 정부간 끊김없고 투명한 신뢰의 물류 정보를 통해서 싸고 편한 해운 환경을 UP체인이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피체인 유승범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예시를 이베리코 고기로 해주셔서 살짝 군침이 돌았는데요. 저는 고기를 먹기만 했지 이렇게 배송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IoT와 블록체인 기술로 해상 물류 시스템 문제점들을 혁신해 나간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운 발표였는데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은 리턴박스의 윤지근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좋은 기회를 주신 한국예탈결제원과 크립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턴박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잘나가는 쇼핑몰 백오피스 리턴박스 윤지근입니다. 저희는 혹시 세상의 변화가 언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첨단 기술과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오랜 시간 계속되었던 국내의 물류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물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즐겁다고, 물류 서비스가 참 즐겁다고 느낄 때 세상의 물류 시장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물류기업에서 10년 이상 신사업기획과 통합물류협회에서 SCN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물류 데이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들을 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것들을 정보화해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물류 빅데이터를 이용한 판매 예측 솔루션과 그리고 3가지 알람을 통한 재고 관리 솔루션, 그리고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반품을 할 수 있는 반품, 환불 솔루션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판매 예측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 물동량을 예측해서 이런 쇼핑몰들이 적정 재고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재고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쇼핑몰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악성 재고가 발생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의 솔루션의 핵심 기술이고요. 그리고 악성 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악성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어주는 것이 저희 재고 관리 솔루션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반품 환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도 반품이나 환불 해보셨던 경험들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때 불편하셨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건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더 이상 사람들은 빠른 배송이나 이런 부분에는 이제 당연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품, 환불에 관련된 커머스에 관련된 니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사람들의 니즈를 저희가 만든 솔루션과 저희가 만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서비스 사용료와 그리고 물류 서비스 이용료 2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가금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비스 이용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풀필먼트 업체나 크로스보더 업체들이 사용하던 물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저희가 가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서 업체들이 물류 효율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업체들이 특히나 저희 주 고객사인 중소형 쇼핑몰들이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응해 줌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느끼면서 물동량에 맞는 저희가 과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에 설명을 드린 판매 예측 솔루션이나 재고 관리 솔루션, 그리고 반품 처리 솔루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물동량을 예측해서 적정 재고를 보유하게 되면 물류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리포팅에 대한 판매 물동량을 통해서 기존의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비를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쇼핑몰들의 고객 만족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규 고객들이 유치해서 유동량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런 쇼핑몰들은 저희 솔루션 사용료에 전혀 거부감 없이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종합물류기업에서 신사업 기획과 그리고 SCM 컨설턴을 하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한국의 아예 생소한 서비스 디자인을 하던 사람들과 물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물류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크립톤의 K캠프를 통해서 처음에는 테스트 시장으로 이제 물류 서비스 확장에만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진 최대 역량의 핵심 키포인트는 물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점들을 엑셀레이팅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저희는 이런 물류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솔루션 제공 전문 기업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5월 1일자로 부산의 1200평 창고에서 이제 새로운 물류 서비스 그 창고 플랫폼 물류 센터를 개장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충주에 약 3,000평 구매의 풀필먼트 센터를 추가적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센터들을 크게 확장한 이유가 저희 내부에서 들어오는 이 물류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외부에서 유입해야 되는 물류 빅데이터들은 택배사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CJ 대한통운의 택배 데이터는 작년에 저희가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CJ 대한통운의 택배 데이터들을 제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저희가 롯데 보육기업으로 들어가면서 롯데의 택배 데이터와 롯데의 유통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택배 시장의 약 70% 이상의 택배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의 풀필먼트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반품, 환불 솔루션을 통해서 삼양물류가 그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그 반품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에서 큰 글로벌 커머스인데요. 이 삼양물류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이런 이커머스사의 반품을 전문적으로 수거를 하게 되고, 수도권 밑으로는 저희가 가진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가 이 글로벌 커머스사의 반품을 독점적으로 회수를 해서 환불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과연 이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아직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천일정비화물이라는 B2B 전문 택배 업체와 함께 이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정비화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택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 이커머스사의 반품, 환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약 6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올해는 약 23억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 보수적인 집단이라서 약 40억 정도의 목표를 잡았고요. 저희가 이 K캠프를 하는 동안 또 운 좋게 부산연합기술주를 통해서 투자를 유치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성장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K캠프를 하는 동안 저희가 뭐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내부 팀원들도 내부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물류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엑셀레이팅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많은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캠프를 통해서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리턴박스 윤지근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쇼핑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쇼핑의 빠른 배송, 이 환불 빠른 처리 뒤에는 리턴박스와 같은 이 스마트 풀필먼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시장이 더 많이 커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신문 기사에서 대표님 얼굴 더 많이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리턴박스에 이어서 다음 발표자 휴스팩토리의 이현규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휴스팩토리 이영규입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조업체에서 기계 설계 업무를 수행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설계한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제조업체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제조 플랫폼 팩토리풀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동남권은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제조업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제조업체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30년이 넘는 경험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체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산 동남권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국내 제조 플랫폼은 이미 수년 전부터 출현하였고요.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같은 지방 소비자들은 멀리 있는 업체와의 거래를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하는 시제품 개발 비용을 소통이나 대면이 불편한 장거리 업체들과의 거래를 쉽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들은 자신과 가까운 업체와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소수의 불량 업체들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도 공개되지가 않기 때문에 평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소비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 플랫폼의 사업 모델입니다. 크게 수익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매칭하는 수수료,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원스톱으로 대행해주는 수수료입니다. 첫 번째 매칭 수수료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생산자에게 5에서 10%에 해당되는 정당한 거래 대금을 청구합니다. 이 5에서 10%에 해당되는 금액은 통상 제조업계, 제조산업에서 사용하는 견적협상, 내국 가격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들도 큰 부담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행 수수료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플랫폼에 자신의 아이디어와 책임,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플랫폼은 사전에 협의된 수수료를 체결한 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와 팀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제조업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험은 제조 플랫폼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정말 많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제조 플랫폼을 외주 용역을 통해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90% 정도가 구축이 되었고요. 하지만 자사에도 개발 인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 초 1월부터는 팀원의 업무를 소프트웨어 개발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부족한 개발 인력과 디자이너들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플랫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2월부터 자사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아직 플랫폼 출시 전이었지만 다양한 창업 일기와 제조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부산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었고요. 그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서서히 시장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첫 거래도 발생했고요. 무료 상담을 통해서 총 5건의 MVP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MVP 수행 과정 중에서 소비자가 겪은 사례와 플랫폼의 필요성, 또한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MVP 수행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제조업체와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제조업체와 플랫폼 파트너로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산 내 잠재 고객의 니즈와 경험을 파악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들이 겪은 실패 사례, 성공담, 그리고 안 좋은 경험, 어려운 점, 필요한 자료를 많이 수집할 수 있었고요. 그것들을 현재
가공하여 플랫폼에 지금 녹아내리려고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형 제조업체 정보 플랫폼 팩토리풀은 고객에게 투명한 견적 비교 정보, 고품질의 제조업체 정보, 완벽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조업체에는 우수한 기술과 오랜 경험을 홍보할 수 있는 미니 홈페이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일거리 정보와 견적 입찰 기회도 제공합니다. 경남, 울산, 대구 등 시장 확장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 팩토리풀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자 기회입니다. 올해 20년 목표는 거래 건수 50건 이상, 매출 1억 원 이상입니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동안 네이버 블로그 홍보만으로 매출을 약 900만 원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플랫폼이 정식 출시가 되고 또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 발표된과 동시에 잠재 고객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플랫폼은 각종 영업 활동과 마케팅 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거점형 제조 플랫폼 팩토리풀이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휴스팩토리 이현규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과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점이 맞물렸는데요. 엑셀러레이팅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 직접 해보시면서 첫 매출과 또 고객을 확보하신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까 뭔가 저까지 좋은 기운을 얻어서 뭔가 더 시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발표자 가교테크의 박영민 대표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이런 큰 행사에 저희들 이렇게 좀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유전체 장벽 방전 플라즈마를 이용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유전체 장벽 방전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실 건데 영어로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다이렉트릭 베리어 디스차지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의 D와 베리어의 B, 그 다음에 디스차지의 D를 따라서 DVD 플라즈마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저희 제품에 대해서 요점만 먼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는 필터형으로 대부분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대부분 제품들이 필터형 공기청정기입니다. 저희들은 앞에 설명을 드린 유전체 장벽 방전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공기청정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전체 장벽 방전 플라즈마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바이러스를 다 멸균을 시킵니다. 일반적인 필터 방식의 공기청정기는 필터에서 바이러스를 걸러줄 수는 있지만 필터에 바이러스가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유행 좀 민감한 시기에는 오히려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 플라즈마로 인해서 바이러스나 유해 병원균을 다 이렇게 멸균을 시키기 때문에 멸균시키는 공기청정기라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두 번째, 저희 같은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세계에서 딱 두 군데입니다. 유전체 장벽 방전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업체는 아일랜드 제품 한국과 저희들입니다. 그러면 아일랜드 제품과 저희 제품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 아일랜드 제품은 일반적으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일반 DVD 플라즈마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특허를 고성능 플라즈마, DVD 플라즈마에 관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아일랜드 제품보다 약 3배 강력한 고성능 플라즈마로 저희들이 제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공기청정기의 좀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특허 기술로 공기의제를 좀 더 잘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 접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제조 용품 이렇게 자동차 용품 부품 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부터 저희들이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렇게 좀 정보들을 많이 보니까 차 안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청소를 자주 안 하게 되면 박테리아가 또 이렇게 번식이 됩니다. 그리고 차 안에 보면 대시보드, 시트, 바닥재, 천장재 이런 데서 벤젠, 툴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 물질이 지금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못 느낄 뿐이지 미량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들이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일단 제품 개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특허 등록을 했으며 특허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대기 중의 미세먼지는 1일렉트로닉 볼트 이하의 에너지량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보다 더 잡기 어렵다는 배기가스는 1전자볼트 정도의 그 수준, 1전자볼트 수준의 에너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DVD 플라즈마, 아까 말씀드린 아일랜드 제품이 일반 DVD 플라즈마를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약 10배 강한 10전자볼트 정도를 에너지량으로 미세먼지나 병원균을 살균을 합니다. 저희들은 특허 자체가 고성능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약 30배 강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플라즈마 기능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은 좀 넘기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기술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원통형입니다. 원통형인데 중심봉과 외곽통 사이에 가변 전류를 흘려줘서 그 사이에 자기장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기존 플라즈마는 원통 중심봉과 원통 사이에 전극만 걸어주기 때문에 1차원적인 파형만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가변 전류 영향으로 자기장이 발생되며 1차 플러스 2차 플러스 알파의 파형이 하나 더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알파의 파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3배 강력한 플라즈마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DVD 플라즈마 원천 특허를 이미 확보를 했으며 지금 첫 번째로 차량용 공기 청정기를 지금 시제품을 이미 만들어서 이런 타입으로 저희들이 요 앞에 보면 유전자 장벽 방전 플라즈마 리액터기가 있습니다. 이런 타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초기 모델은 저희들이 작년에 연구소 기업 과제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DVD 플라즈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흥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할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허 관련 자료 그리고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DVD 플라즈마를 처음에 만들게 되었고 참고할 자료가 완전히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몸소 느껴가면서 6번 정도의 수준을 거쳐가지고 지금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7월 중순경에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9월달에 지금 저희들은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다시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해외 진출 수출 바우처 사업에 선정이 됨으로써 그쪽에서 그 과제 비용을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동영상을 먼저 제작하고 크라우드 펀딩에 이렇게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고객은 명확합니다. 20대, 30대 청년층을 위주로 공략을 할 예정이고 고성능 공기청정기와 바이러스 등 병원균에 민감한 그런 소비자들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런 층들을 최대한 이렇게 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화 추진 전략은 타사 제품과 비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저희 제품의 홍보성을 우수성을 많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 시범 구매 사업 올해 지금 아마 7월달 정도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최대 3억까지 지금 조달청에서 시범 구매 우수 제품 시범 구매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할 예정이며 부산 경남 쪽에는 택시회사, 버스회사 그리고 와디즈, 홈쇼핑 등등을 이용할 예정이고
저희 직원분 중에 지금 저를 비롯한 밑에 직원이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한 분이 지금 아마존 관련 입점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이수되는 대로 아마존에도 저희 제품을 이렇게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밑에 직원이 한 3분이 계시고 그리고 정은식 이사 그리고 노종욱 교수 같은 분들이 저희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를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바이러스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기청정기가 이제 필터형 공기청정기에서 이제 대세적으로 이렇게 서울 쪽의 분위기는 조금 지금 자꾸 플라즈마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형보다는 지금 제가 중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스 이렇게 메르스 등등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계속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으로 이제 공기청정기는 멸균 가능한 그런 공기청정기 시대로 이렇게 방향을 틀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DVD 플라즈마라는 생소한 방식이지만 이 공기청정과 멸균 효과라는 이 공기청정기라는 어마어마한 물건이 시장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가교테크 제품이 나올 때까지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조금 사는 걸 잠시 미뤄두셨다가 가교테크에서 물건이 나오면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바이러스나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기청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저도 역시 이 상품이 나오면 빠르게 펀딩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펀딩 시작하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팀 소개를 할 텐데요. 다음 팀은 뭔가 제가 아는 부산 대표 어묵 회사 이름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다음 참가팀은 삼진이음 홍순연 대표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도인데요. 저 영도에 있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거기 좀 비슷한 일을 하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영도에 오셨으니까 영도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복내시장이라는 아주 작은 시장 곁에 있어요. 새벽 5시가 되면 두부가게 사장님, 그 다음에 국수 제조하시는 사장님, 그리고 조금 살짝 나는 어묵 냄새도 나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생활형 시장으로 만들어진 시장 옆에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한 4년 동안 저희가 일을 했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사장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국수가게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항상 지나가시면서 이쁘제? 라고 하세요. 저는 국수가 이쁜지 몰랐어요. 근데 이걸 만드는 분들은 너무 이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제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기의 자식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후손들조차도 이 가업을 이어낼 생각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포의 장음 기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그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보니 이게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영주 대장간 사장님들은 아직까지 열심히 대장간에서 호미를 지금 아마존에서 팔고 계시고요. 삼진어묵은 어묵을 3대째 이어와서 또 수익을 내는 내년에는 1200억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어묵 가게를 지금 운영을 하고 부산에 있는 명란 가게 사장님은 지금 명란을 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서 그러면 우리는 노포와 장인의 기술을 로컬의 컨텐츠로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그것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지역에 있는 아주 오래된 가게이지만 그 가게들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우리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플랫폼이라는 개념보다는 거점형, 자신이 자기 공간을 리뉴얼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비어져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조금 더 지역을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색깔 있는 것들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삼진이라는 기업을 차별점적으로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는 성장과 확장, 그리고 이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그거를 저희가 노포를 매개로 성장과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노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의 테스팅을 하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간에 저희가 했던 일을 이해를 하시면 아마 저희가 플랫폼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7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중심 시가지역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국가 사업을 통해서 상업지라는 곳을 어떻게 재성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받았고요. 전국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재생 기업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그걸 해보니까 물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처음으로 민간 주도형 아니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을 공공이랑 하겠다고 했을 때는 아무도 그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시재생은 공공에서 하는 거 아니야? 공공에서 마중물로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맹점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저희가 익히 알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한번 이번 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업 건수로 보니까 한 160건 정도를 했고요. 사업 운영을 한 거는 한 61억 정도를 했습니다.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제품 리뉴얼도 했었고요. 디자인 리뉴얼도 했었고요. 마켓도 했었고요. 그리고 상인분들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데 뭐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저희가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저 빼고 저희는 플랫폼으로 각각의 역할을 하는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이 매니저들이 아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조금의 비전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노포를 브랜딩하고 성장하는 그리고 노콜의 콘텐츠로 전문 기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저희가 가장 잘하는 아카이빙과 스토리텔링의 브랜딩과 그리고 이걸 사업 모델로 구현을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게 저희의 가장 좋은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갔는데요. 저희는 노포를 A형과 B형으로 나누었습니다. A형은 브랜딩형이라고 했고요. B형은 투자형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다양한 형태의 매체들을 통해서 같이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K캠프에서 가장 크고 그다음 어렵게 했던 숙제 중에 하나가 이걸 어떻게 프로세스화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화를 통해서 저희가 약 5단계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노포를 성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 팀은 2단계의 1점이야. 이 팀은 4단계의 1점이야 라고 해서 거기에 다음 단계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다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해보니까요. 삼진어묵은 4.1단계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테스트에 들어가는 성실두부 같은 경우는 2.1단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성장 지원을 해서 노포를 했던 테스트베드가 성실두부 사장님입니다. 저희는 성실두부 사장님의 그 1대 사장님이 쌍섭 형님인데요. 항상 형님이라고 부르고 다니는 80대 할아버지인데요. 이분의 아드님이 지금 이 두부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과 함께 저희가 제품 개발을 했었고 그 제품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더블 단백 두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두부가 단백질 함량 8%밖에 안 된대요. 고단백이 아니라더라고요. 저는 맨날 두부를 먹을 때 고단백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블 단백 두부를 만들었고요. 6월쯤에 클라우드 펀딩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니까 BEP점 만들려 보니까 300모 팔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700모 정도 팔면 저희가 성공 도달할 수 있는 목표점까지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한 번만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저희가 테스트 중에서는 온지 젤리라고 해서 젤리 스틱도 만들고요. 만들어 놓고 시제품도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제품 테스트를 어떻게 포제나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두유, 스프레드, 그 다음에 토핑 두부 뭐 이런 식의 언제 시리즈를 조금 더 만들어서 노포의 가게들과의 성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저희가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은 지금 보시면 그 삼진어묵 뒤쪽에 저희가 지금 공간을 다시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청년 창업자들을 모시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포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전수자라고 하는 매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올 7월 23일 날 그랜드 오픈합니다. 지금 거의 공사는 80%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그 외에 온라인 플랫폼은 다행스럽게 저희가 로컬 크리에이터에 선정이 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도 올 12월에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한 2023년까지의 계획을 보면 기본적으로 아카이빙과 브랜딩의 기획 테스트는 꾸준히, 그리고 브랜딩이 가는 밑단에 대한 꾸준히 진행을 할 거고요.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A, 그러니까 마켓이라고 하는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상설이라고 하는 공간인 에어리어 6,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각각의 약 한 3년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잘 못해요. 원래 그렇게 숫자에 가늠할 사람은 아니었는데 성실두부를 모태로 보니까 성실두부가 지금 현재 수익이 한 3억 정도가 나는데 이분의 수익을 올리면서 성장을 하면 저희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수익을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부산의 한 노포라고 하는 리스트업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팀을 저희가 4군데를 발굴을 했고요. 이 팀들과 같이 성장을 하다 보면 약 2025년쯤 되면 한 6개의 노포와 같이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브랜딩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내면 2025년쯤 되면 노포의 기준으로 더 많이 성장해 주시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31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가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했던 것들은 투자형이나 플랫폼 운영이라든가 온라인 유통 수수료는 별도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한 400% 정도 성장을 할 것 같은데 더 성장을 하는 욕심보다는 함께 동반자와 할 수 있는, 그리고 노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 가장 큰 꿈은 동남아시아 한번 가보는 게 꿈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삼진이음은 앞으로 브랜드에서는 조금의 로컬 브랜딩에 조금 새로운 생태계를 좀 구축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R&D에서는 노포의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특허와 신기술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플랫폼으로서는 지역의 어떤 거점을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라는 부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플러스 더불어 노포와 파트너를 통해서 기업의 소셜 임팩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함께 성장하면서 쌍섭 형님과 같은 분들과 함께 오래도록 이곳에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에 펀딩 하신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6월에 펀딩할 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함유된 두부라고 하니까 맛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데모데이 발표 후에 바로 열리는 네트워킹 파티에서 직접 단백 두부와 어묵 보시래기를 처음으로 시식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좀 신이 납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주변 분들에게 많은 추천과 6월 펀딩 꼭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한번 먹어보고 제일 첫 번째로 펀딩을 꼭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팀입니다. 마린 이노베이션 차완영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린 이노베이션 대표 차완영입니다. 저희는 이번 K캠프를 통해서 저희는 쉼없이 좀 달려왔는데요. 저희 여러 가지 내부적인 거라든지 대외적인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점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프레임이나 지표를 가지고 저희 회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냐,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과 자연을 위한 올바른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해야겠다고 싶어서 마린 이노베이션을 창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제 사업 모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어떤 위치에 있고 현위치를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표를 만들어서 저희들 보니까 장단점도 이렇게 한번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현재는 저희는 친환경 소재 개발이었는데 구체화시켜서 뭐 과일 트레이, 그다음에 일회용 용기, 종이컵 이 다양한 제품을 단계별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우수한 점들이 많지만 우수한 점보다도 더 사명감이나 열정을 가지고 이런 있는 분들을 더 같이 더 충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15명 인원이 있습니다. 소재 개발 조는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는 저희 초기에 펀딩을 잘 했기 때문에 이런 인원들과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MVP도 좀 더 구체화 시켰고요. 뭐 계란판부터 종이컵, 그 다음에 사업 스케일 전략을 저희는 처음부터 외적으로 뜻을 뒀는데요. K캠프를 통해서 지금 한국 예탁결지원이나 크리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저희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지표도 현재 저게 단 하루로 1종은 나왔습니다. 이거는 해조류 추출물로 만든 식품인데요. 이거 마치고 가시면은 저희 24층에 샘플로 좀 준비했기 때문에 양갱입니다. 저희 국내에서 최고로 맛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드시면서 또 환경 보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 종은 저희들이 이제 계란판 이거를 전 세계에 저희들이 출품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회용품을 대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인원도 계속 충원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본격적으로 마린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그 다음에 해조류 부산물을 우리 부산,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이 문제를 다 같이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쓰레기로 이제 뭐 이렇게 도출됐는데요. 해외 CNN까지 한국 플라스틱 문제 심각하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들이 바다에 가니까 이런 우리 바다 동물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에게까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데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이제 많은 나라가 규제를 들어갑니다. 특히 유럽이 강화되고 있고요.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미국 이제 2022년부터는 강하게 들어갈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부터 일회용품 규제 확실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촌에서는 해조 부산물이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문제도 저희 나라는 안고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및 목재 대체제로서는 이제 목재는 좀 많이 산림을 훼손합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물질을 저희들은 소재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좀 아껴야 되고요. 옥수수나 감자 같은 식량 소재로도 이런 플라스틱 목재 대체제를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는 기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알결리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버려지는 부산물, 특히 해조 부산물, 식물 부산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로 처음부터 만들어야지 친환경 소재에 나중에 사용하고 버려서도 100% 생분해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서 이 기술이 있어야지 플라스틱 및 목재 대체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조공법에도 뭐 화학물질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압축과 열 공법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라루라는 해조류 추출물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식물성 원료하고 해조류 부산물을 섞은 이런 비닐봉투, 그리고 계란판, 이런 모든 것들은 시제품을 저희들은 다 완성시켰습니다. 현재는 양산화하기 위한 이제 이런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은 저희들이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부산물 100%로 제조하였고, 두 번째는 제조 공정에 화학물질 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서 버려야 100% 생분해가 되어서 동물과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대기업들은 저희하고 이 제품이 양산화되면 구매를 하겠다는 이런 대기업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이컵입니다. 이 종이컵은 저희가 쉽게 쓰고 버리는데요. 이 종이컵도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도 50년이나 500년 동안 썩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작년 280억 했었습니다. 이거를 빨리 대체하고 싶어서 저희가 친환경 소재 등 용기는 개발했는데 코팅이 문제였습니다. 친환경 코팅을 저희도 시도했는데 성공했는데요.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종이컵은 10원 하는데 저희가 만든 친환경 종이컵은 80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팅이었습니다. 코팅 소재를 PLA나 친환경 소재를 쓰다 보니까 더 비싸서 현재는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 대학하고 게를 이용한 게껍질 키토산을 활용하면은 가격을 상당히 다운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고려대 기술지주라는 이제 팁스 운용사에서 저희한테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팁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달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친환경 부산물로 일회용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 복합 소재, 화장품 원료, 그다음에 아기용 기저귀 이런 더 고부가가치 있는 사업을 만들고 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물 확보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전라남도 해양수산연구원하고 MOU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료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부산, 울산에도 생물 해조류뿐만 아니라 식물성 부산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저희들이 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플라스틱 시장은 알다시피 1200조 시장이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한 14조 시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목표 시장은 한 30% 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거는 저희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현재 SK이노베이션이 투자가 들어와 있고요. 여러 농심이라든지 이랜드, 기업은행에서 적극 후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소셜 벤처라는 이런 또 얘기를 해주셔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1차년도 올해 50억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2년 차부터는 50억 달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창조경제센터 많은 도움을 주고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창조경제에서 1억 7천만 원 투자 유치했고요. SK이노베이션도 5억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K캠프를 하는 동안 5억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브랜드리 투자사에서 2억을 받았고요. 그 팁스 운용사인 고려대 지출에서 2억 투자 받았고 인천 창조에서 1억 투자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저희 아래에 보시면은 해외 파트너사들입니다. 샤넬, 로레알, 존슨앤존슨, 우리 여성분 너무 잘 아시죠? 이런 회사들에서도 저희 소재가 너무 좋은 걸 아시고 화장품 원료라든지 화장품 케이스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또 많이 받았고요. 레고사에서는 저희 지난달 한국무역협회에서 레고 부사장님이 오셔서 마린이 만든 비닐봉투 너무 관심 있다. 레고 블록을 싸는 데 쓰면 좋겠고 저희 케이스는 레고 케이스로 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양산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공통점은 해안가를 끼고 있고요. 그 원료가 풍부한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저희하고 합작을 하자든지 기술 제휴를 계속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제품이 빨리 완성이 되어서 국내부터 대기업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150억 프리밸류에이션에서 한 50억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양산을 해야 됩니다.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도전K에서 지금 해외 쪽 투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특히 클립톤에서는 저희들이 그 맞춤형 해외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활성화된다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 전라도, 제주도까지 생태 도시를 또 형성시킬 수가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저는 6차 산업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것은 탄소 배출권이라는 문제가 야기될 건데요. 대기업에서는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저희 해조류는 목재보다도 50배 이상 탄소 흡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빨리 SK가 먼저 움직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 포스코라든지 저희가 발전소에서도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4개의 부분 장화상을 수상하면서 정부기관에 환경에 대한 필요성, 긍정성을 많이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저희들은 많은 대회를 나가서 마린에 대한 기술력 그런 것도 확실히 보여드렸고요. 특히 프랑스, 두바이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두바이 엑스포 2020년 최종 이제 22개 업체에 선정이 되어서 상금과 단독 부스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는 저희 기성 세대들이 마음껏 쓴 뭐 목재라든지 플라스틱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돌아와서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 세대에서 꼭 끝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뭐 여러 가지 기부 활동도 하고 있고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면서 마음가짐도 이제 조금 깨끗이 하고 세상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자고 모여 있는 이런 의미 있는 또 저희 그 인원들입니다. 앞으로 좀 마린이로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번 K 캠프를 통해서 저희는 정말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마린 이노베이션 차완현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바다의 가능성을 여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니까요. 해외에서 정말 많은 관심 여러분 받으시는 만큼 멋진 회사로 상장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이렇게 6개 팀의 발표를 모두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선발 기업들의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한 크립톤 양경준 대표님께서 참가 팀들의 발표를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역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립톤을 이끌고 있는 양경준 대표입니다. 지금 아직 코로나가 아직 되게 다시 이제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인데 먼 부산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특히나 이 자리에 투자 관계자 여러분들이 한 30여 분 참여하셨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K캠프 부산 1기가 올해부터 처음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코로나도 있었고 그런데 첫 그 선발 팀들께서 오늘 발표한 팀들 포함해서 다른 팀들도 너무나 열심히 잘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오늘 발표한 그 6팀을 제외하고 총 15팀 중에 6팀 이외에도 많은 팀들이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저희도 예상 못했던 것은 저희가 부산을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지역 창업 생태계를 육성을 할 때 전략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어떤 진정성 있는 지역들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부산은 이미 지역 창업 생태계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전략지는 아니었는데 우리 예탁결제원 우리 앞에서 소개하셨던 그 김재웅 단장께서 워낙 진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저희를 또 초대를 해주셔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됐고 과정에서 놀라운 거는 저희가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 지역을 과거부터 종종 다녔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졌던 기업들 대비 유망한 기업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숨어 있었고 그런 기업들이 이번 K캠프를 통해서 발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참여하신 팀들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MVP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6팀 이외에 훌륭한 팀들이 더 많이 있는데 발표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많고요. 다만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손실을 본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성과를 팔로우업을 해드려서 연말쯤 되면 참여한 15팀 모두가 눈에 띄는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그 엑셀러레이팅을 6단계 로직을 통해서 육성을 하고 매번 미팅 때마다 이 팀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느 단계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번 그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번 팀들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5개월 사이에 약 200%의 매출 성장이 있었는데 이번 달까지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약 300% 이상 매출 성장이 있었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간 내에 약 10억 정도 투자 유치를 했는데 이번 달까지 확정분 감안하면 약 13억 5천 정도 시드 투자 유치가 확정되고 그리고 참여팀들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대부분의 창업 지원 사업들을 거의 싹쓸이를 하셔가지고 눈에 띄는 성과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입학 결정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 연말쯤 되면 이 지역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공공기관이 없는데 연말쯤 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전국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 성공 사례를 만드는 그런 성공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개월 동안 참여해주신 우리 팀들 너무 감사하고 또 지원해주신 입학결재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6개월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서 K캠프 참여팀들이 이후에 시리즈 A, B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랑하는 IPO까지 이끌어서 충분히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경준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K캠프 부산 1기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오늘 멋진 기업들을 소개 잘 들었고요. 저는 들으면서 느낀 점이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K캠프 발표 자리에서 이런 멋진 성과들을 발표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과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K캠프 2기도 또 모집한다고 하니까 주변 분들한테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안전한 운영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입구에서 나가실 때 발열 체크를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요. 발열 체크할 때 꼭 이름표 착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장소에서 지금 행사장에서 나가실 때 입구 쪽에서 발열 체크 안전한 운영 마무리를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표 착용하시고 발열 체크하신 후에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끝난 후에 24층 라운지로 가시면 간단한 다과와 함께 K캠프 부산 1기 참가팀 전원을 만나실 수 있는 네트워킹 파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K캠프 부산 1기 데모데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마무리하는 의미로 큰 박수 한번 하고 마칠까요? 네,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